모든 그 그림에 들어가는 그 문양적 요소도 고증을 거쳐가지고 일부러 사실적으로 그렸다. 이런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왜 그림이 이렇게 돼야 되는지, 이런 그림 속에서 작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그냥 흘리지 않고 저희들한테 담아내려고 하고 전달을 하고자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스토리를 향한 노력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미가 담긴 제품, 스타벅스에 가보니까 스타벅스 커피를 즐기는 것은 커피집의 농부의 삶에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을 하고 있더라고요. 알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봤냐 그러면 아마 이게 공정무역과 관련돼서 더 싸게 원두를 살 수 있더라도 정당한 임금을 주고 그러한 원두를 우리는 쓰고 있습니다. 이런 걸 아마 이 회사에서는 자랑을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 회사 커피를 즐기시는 것은 커피 농부들을 생각해 주시는 것이다. 이게 바로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유한 킴벌리가 우리 강산 푸르게를 얘기를 하는 것들 중에 스토리 그런 거겠죠. 그리고 의미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그냥 단순히 아이들에게 전진물 팔고 그리고 학습지 해주고 이런 회사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준다라고 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캠페인도 했습니다. 어머니, 애 70점 맞아왔다고 너무 화내지 마시라고. 잘 살펴보면은 받아쓰기에서 받침 한두 개 틀린 것인데 우리는 왜 한 문장에서 받침 하나만 틀리더라도 다 틀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받침 하나 틀린 걸 가지고 다 틀렸다고 하는 건 좀 애들 입장에서 너무 억울할 수도 있으니까 좀 격려해 주십시오. 이런 캠페인을 하는 것은 성적 올라가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성적 올려서 뭘 어쩌자는 것입니까? 아이들 좀 희망을 얻고 용기를 얻는 것도 성적 올리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의 의미를 저희들 나름대로는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고객을 붙잡고 고객을 회사로부터 떠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CEO들은 고객을 향한 어떤 사랑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아주 참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쟁입니다. 이런 고객을 놓고 경쟁을 하는데 경쟁에서는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그냥 조금 제 중심으로 좀 축약을 했습니다. 그것은 경쟁들은 보통 같은 산업 내에서의 경쟁만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같은 산업 내에서 경쟁보다 이종 산업 간의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하다는 것을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요. 월마트의 경쟁 상대는 누구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마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누구일까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구글이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월마트는 우리는 최저가로 팝니다라는 것을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 표현하면 everyday low price라고 그러대요. 그런데 만약에 말입니다. 구글에 어디가 월마트보다 싸다는 게 정보가 뜨면은 월마트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월마트에서 구글이 우리의 경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유통업끼리 경쟁이 아니라 경쟁이 전 세계적으로 전 업종 간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그 경쟁만 생각을 해가지고는 언제 회사가 넘어갈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불안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키의 경쟁 상대는 아디다스라고 해야 되는데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닌텐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뭔 얘기인가 봤더니 청년들이 농구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닌텐도 게임 하느라고 밖에 나가지를 않으니까 스포츠용품이 안 팔린다. 그러니 나이키의 경쟁 상대는 닌텐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닌텐도의 경쟁 상대는 이건 제가 물어본 건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제 생각입니다. 저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애들 시간을 놓고 하는 경쟁이거든요. 애들 학교 갔다 와서 시간은 한정돼 있잖아요. 닌텐도는 자기 게임기를 갖고 놀아야 되는데 학습지가 너무 좋아. 학습지 해야 돼. 그러면은 꿈이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은 사실 경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의 경쟁 상대는 동종 업종에 있는 이런 회사를 경쟁업자로만 봐서는 어떤 새로운 업종, 새로운 분야가 등장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쌓아놨던 그 아성을 일순간에 무너뜨릴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쟁의 상대를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폭넓게 봐야지만, 그래야지만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키워드 인재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제일 좀 심혈을 기울여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경쟁에서 이기려면 무엇이 있어야 될까? 한마디로 사람입니다. 저희 사업 추세, 단행본 분야의 사업 추세입니다. 2000년도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이 한 100억, 120억대 정도쯤 단행본 매출을 해왔었습니다. 2005년도에 단행본 본부장을 새롭게 영입했습니다. 아주 유능한 친구입니다. 그랬더니 2006년에 288억 매출이 됐습니다. 2007년에 작년에 407억 매출을 해서 단행본 분야의 매출에 랭킹 1위가 됐습니다. 얼마를 2008년에 하겠느냐고 물어봤더니 500억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사람 한 사람이 들어와서 분위기가 바꿔지고 일하는 방식이 달라지니까 이렇게 달라지더라고요. 이걸 아는데 사람에 대해 가지고 어떤 CEO들이 집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 기업에서 잘 뽑은 인재 하나가 1000명, 10,000명을 먹여 살린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